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두만강 북러 접경 지역의 새 화물 야적장에서 러시아에 전달할 무기를 실은 정황이 민간 위성 사진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야적장에선 최근까지 러시아를 왕복한 것으로 추정되는 열차가 지속적으로 정체하고 있는데 이 두 나라 간 무기 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18일 북러 접경 지역의 북한 측 지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고화질 위성사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조러 친선다리에서 북한 쪽 남서 방향 약 1.5km 떨어진 지점에서 5량으로 보이는 화물열차가 포착됐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 민간 용병 회사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전달하는 열차를 포착했다며 위성사진을 전격 공개했는데 당시 상황이 좀 더 고화질의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된 것입니다. 백악관은 이 화물열차가 정차한 장소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은 이곳이 북한이 지난 2021년 신설한 대형 야적장 바로 옆 선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1년 두만강 하류 북러 접경 지역에 가로 200m, 세로 100m의 콘크리트 부지를 조성하고 길이 50m의 대형 건물 3채와 5m짜리 소형 건물 13채를 건축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선로가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러시아로 보내는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하는 장소로 추정돼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포착된 열차는 이 야적장에서 북한 무기를 선적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 문제의 5량짜리 화물 열차는 바로 옆 선로의 1량짜리 열차와 달리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았는데 이를 통해 이 열차가 북한에 도착한 시점 지붕도 없는 빈 화물칸이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BOA가 플래닛랩스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 지점은 11월 18일 이전까지만 해도 열차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지만 백악관이 11월 18일 이 지점에서 문제의 열차를 포착한 이후 이곳에서는 정기적으로 열차가 정차하고 있습니다. 이들 열차가 러시아로 향하고 러시아 민간 용병 회사 바그너 그룹의 무기를 선적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백악관이 지목한 무기 수송 열차가 정차한 지점과 동일하고 이 지점에서 불과 1.5km 떨어진 곳이 북러 국경인 점 등 두 나라가 열차를 이용해 모종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은 명확해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불법적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해온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대통령 행정명령 등을 근거로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하거나 무기 분야에서 협력한 개인과 기관 등에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마이클 맥카울 신임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시급성이 부족하다며 비판했습니다. 맥카울 외교위원장은 23일 백악관이 북러 무기거래 정황을 밝힌 것과 관련한 BOA의 질문에 블라디미르 푸틴의 전쟁 범죄와 다른 잔악 행위에 대한 바그너 그룹의 지원을 저지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것에 크게 실망했다면서 우리는 이어질 다음의 잔혹성이 과감히 행동하는 것을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북러 무기거래 정황이 포착된 위성사진이 공개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지난해 자신이 바이든 행정부에 보낸 서한을 상기시키며 연루된 기관과 개인에 대한 제재 부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지난해 9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러 무기거래와 관련된 모든 업체와 개인, 금융기관에 대해 제재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8일 75주년 건군절에 열병식을 개최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지난달 북한 열병식 훈련장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과거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곳에서 75군이라는 문구를 형상화한 병력을 포착했다고 23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8일이 북한의 건군절 75주년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며 북한이 이날을 기념하기 위한 열병식을 준비 중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또 다른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도 22일 김일성 광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이곳에 모인 주민들이 2월 8일을 상징하는 2와 8을 문구로 형상화한 사실에 주목하며 다음 달 8일 열병식 개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VOA는 지난달 평양 미림 비행장 북쪽 열병식 훈련장에 병력과 차량이 운집하기 시작하는 장면 등 북한의 열병식 준비 정황을 보도하며 21일 김일성 광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에선 이날 대형 글자를 조합하고 있는 인파가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줄리 터너 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자는 북한 인권을 오랫동안 다룬 경험과 전문성에 열정까지 갖춘 최적임자라고 전직 관리 등 미국의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 수립과 외부 협력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인데 단순한 대북 압박 신호가 아니라 인권을 협상 의제로 계속 삼겠다는 결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악관이 6년이나 공석이었던 북한인권 특사의 후임자를 지명하자 인권 전문가들과 안보 전문가들은 환영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 특사는 한국계 미국인인 줄리 터너 지명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훌륭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an excellent choice. Julie is a particularly good person. She's experienced. She's spent time at the State Department. She's been overseas. She's also Korean American and has a good background for it. So she'll make a great contribution.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도 터너 지명자의 북한 인권 관련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번 지명은 국제사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향후 미북 관계 개선은 북한 인권 증진에 달려 있고 인권은 미국 대북 정책의 일환으로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It's also a message to the world outside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takes the issue seriously. They want to achieve something. They want to integrate it into their decision making. They're not sidelining it.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도 터너 지명자는 완벽한 선택이라면서 앞으로 미국 대북 정책 전면에 북한 인권 문제를 두도록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top priority of the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would be to place human rights up front and center. In the process, we have been somehow sacrificing human rights. So I think that the top mission of the special envoy will be to elevate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in the process of thinking through North Korea policy. 지난해 임명된 한국의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는 작년 10월 터너 지명자를 국무부에서 만나 좋은 인상을 받았다며 상원 승인이 빨리 완료되고 조만간 만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길 크게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터너 지명자와 한국의 이신화 대사, 엘리자베스 알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모두 여성인 만큼 인권 침해가 심각한 북한 여성 보호에도 더 효과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터너 지명자가 안보와 평화를 우선시하는 기존 정통 관리들의 논리를 넘어서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기회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줄리 터너 북한 인권특사 지명 사실을 확인하면서 상원의 신속한 인준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터너 지명자만큼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을 쌓고 관계를 구축한 사람이 많지 않다면서 신임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은 북한의 비참한 인권 상황을 해결하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인권 문제를 중심에 두고 있으며 북한 정부의 끔찍한 인권 기록에 대해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administration, as you know, is committed to placing human rights at the center of our foreign policy. And for decades, the United States has championed efforts to improve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dignity of North Koreans, and will continue to promote accountability for the DPRK government for its egregious human rights record.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영내 동맹 파트너와 긴밀한 공조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를 우려하며 그것은 분명히 영내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동이 될 것이라고, 따라서 우리는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그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영내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주한미군 이동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는 가정적 상황에 답하지 않겠다면서 다만 우리는 인도태평양 전역에 걸쳐 다양한 역량과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을 보호하고 방어하며 한국과 함께 일하는 약 3만 명의 주한미군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보존하기 위해 한국, 일본 그리고 이 지역의 다른 동맹 파트너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24일 VOA와 인터뷰에서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고려할 때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무장 문제를 동맹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우선순위는 확장 억제의 신뢰도를 강조하는 데 둬야 하지만 위협 증대를 고려할 때 동맹 차원에서 핵무장 논의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핵무장은 한국, 일본의 주권적 결정이며 두 나라가 미국과 긴밀히 이 부분을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북한이 무기 역량을 진전시키고 있고 중국은 자체 핵무기고를 크게 확장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에서 이전의 핵무장 관련 금기가 제거되는 지점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